한 남자가 등장하자 궁궐 안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고 이어서 이 남자를 본 사람들은 모두 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I am 존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 연기가 모래바람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니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로운을 닮은 이 양반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데 마치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찾아낼게요 라는 표정. 저 대감님이 누군 줄 알고 겁도 없이 쳐다보고 서 있는 게야. 저는 그냥 너무 잘생겨서. 누구신데요? 어린 궁녀도 반하게 만들 정도의 미모에 칼같이 똑부러지는 성격에 글이면 글, 음악이면 음악. 놀랍습니다. 배운 지 반년 만에 소인과 비등한 실력을 가지시다니. 정확히 말해 비등하지는 않지. 자네 연주는 자신만의 색이 부족하네. 그런데 어찌 완성형인 나와 비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것이 없으니 장화권에 오지 않겠네. 거기에 그림이면 그림. 햇살이 들이치는 듯 빛이 살아있습니다. 자네도 방구석에 앉아 고서나 상상하며 그리지 말고 밖으로 나와 조선의 빛과 풍경을 담아내도록 해오게.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쉽진 않겠지만 의술이면 의술. 조금 더 아래쪽인 듯한데 내가 한번 해볼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완벽한 정육각형 인재. 뭐든지 쉽게 척척해내고 자신을 가르친 선생들을 뛰어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스승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다 보니 청출어람의 감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살았네. 심지어 조선 역사상 최연소 장원급제를 하며 임금의 눈에 들었고 조선 건국 이래 최연소 장원급제라더니 용모 또한 낭중지추로구나. 차석과도 실력 차이가 월등하여 심사하는 소신들도 놀랐습니다. 오, 그래. 이번 장원인 심정우를 현재 공석인 평양부 서윤에 제수할 테니 젊고 참신한 생각을 반영하여 잘 운용해 보도록 하거라. 비유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붙자마자 구청장이 되는 격에 입신양명까지 맛봅니다. 그것은 너무 파격적인 인사로. 어명받들어 소신의 총명함과 명석함으로 혼탁한 평양부를 부정부패 없는 도시로 만들어 보겠사옵니다, 전하. 그래라. 요즘 것들은 우리 때와는 달라서 겸양을 몰라, 겸양. 그의 어깨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자연스레 주변에 적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도 성격이 좀 재수없다는 것 말곤 딱히 흠이 없었는데 그런 이 남자에게 한 가지 위기가 닥쳐오는데 바로 공주. 공주자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자가. 하필 공주가 이 남자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제가 왜 공주와 혼인을 합니까? 저는 전하의 명에 따라 내일 평양부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자린 인연이에게 다시 교지가 내려졌다. 전하께서 혼례 선물로 북촌에 큰 집을 하사하시고 자네 형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신다고 하니 자네나 집안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네. 또한 자네가 왕실의 일원이 되므로 우리 동료파에 큰 힘이 될 걸세. 공주자가께서 자네를 지목했네. 제 꿈이 영의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출사 못하는 부마 따위 절대 안 합니다. 결혼해야 돼. 결국 너무 완벽한 게 죄인 이 남자 심정우는 명예직 외엔 벼슬을 할 수 없는 부마가 돼버리죠. 아들을 팔아 북촌에 큰 집을 받으시니 좋으십니까? 너는 아버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님은 머리가 나쁘고 욕심만 많아 탐관오리가 되기 쉽습니다. 야, 너 티야? 뭐라고? 새겨 들으십시오. 동생 팔아 얻은 관직 오래 보존하고 싶으시오. 심정우는 원치 않았던 부마가 되면서 고관대직의 목표가 막히자 인성 쓰레기가 꼬인 성격까지 돼버렸는데 그런데 혼례를 올리던 역사적인 순간 처음 제대로 마주하고 인사를 올리고 있는 이 순간 공주가 쓰러지게 됩니다. 공주의 선택으로 가족과 스승에 떠밀려 억지로 혼례를 올리게 됐는데 손도 한번 잡지도 못하고 눈빛 교환도 제대로 못해보고 첫날 밤도 가지 못했는데 뭐요? 공주는 사망하고
심정우는 평생 관직도 얻지 못하고 사랑도 나눌 수 없는 채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궁궐 같은 집에서 홀로 처량하게 살아가야 했죠. 이보시오, 이보시오. 부마는 재혼도 첩도 못 드리는데 이 고래등 같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래. 에이. 그러다 보니 정우에겐 한 가지 별명이 생겨버렸는데 저 대감님이 바로 조선 최고의 울분남 경운제 대감이시다. 아, 홀랜날 공주자가가 돌아가셔서 8년 동안 강제 수절 중이라는, 고기만 먹었지 스님의 상가 갔다는 그분이요? 그렇게 한양 최고의 억울한 남자 정우는 8년 내내 학문으로 빈틈없고 합당한 명분을 가진 혼인 무효 상소를 올리고 있었는데 상, 소, 혼인이란 무엇인가? 글자만 보면 혼은 신랑이 저녁에 신부집에서 장가를 든다는 뜻이고 이는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집에 간다는 뜻입니다. 지난 무자년 본인 심정우는 공주자가와의 혼인을 위해 궁에 갔으나 공주자가는 저를 따라 시집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소신이 부마의 직책을 부여받아 나라의 녹을 먹고 부마 대우를 받는 것은 과분하고 잘못된 일이기에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자 공주자가와 소인의 혼인 무효 상소를 올립니다. 8년을 한결같이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사정들로 인해 울분남 앞에선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응당선비의 길인 것임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국과 정의를 부탁하네. 그건 왜? 내 준비해온 상소보다 자네의 근무태만에 관한 상소가 더 급한 것 같으니 당장 써올려야겠다. 자네의 복장을 보면 관모를 똑바로 쓰고 있지 않으며 종 3품 이상만이 할 수 있는 옷관자를 가미하고 있으며 허리띠는 배꼽에서 새치 아래 오게 되어 있는데 자네는 늘어져 무릎에 닿을 듯하고 관복은 청결이 기본이건만 옷자락에 먹물이 말라붙어 있고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그냥 넘어가겠는가. 북과 종이를 가져오게. 조선의 규율과 예법을 모두 깨고 있어. 괜히 수틀리면 네가 쳐다봤단 이유만으로 널 궁에서 내쫓을 수 있는 분이시다. 걸어다니는 울분 덩어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 경운제 대감님 눈에는 안 띄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임금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오늘도 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생각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울분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경운제 의빈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벼로구만. 경운제 의빈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니 세자를 혼인시킬 명분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에겐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세자의 혼인. 정치라고는 모르는 중쟁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운제 의빈에게 명분을 찾아달라 했겠네. 세자가 혼인을 하지 못해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어왕진이잖아. 어왕진. 저잣거리에서마저 어차피 다음 왕은 좌상의 처조카인 진성군이라고.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할 거란 말이 돌았고 병약하고 어린 지금 세자한테 시집가 봐야 폐세자빈이 될 게 뻔한데 누가 자기 딸을 그런 사지로 들여보내고 써? 그러니까 금올령 전에 딸 가진 집에서는 약혼이라도 시키려고 중매가 밀려들 거고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저면 되는 거고. 그때 올해는 금올령 없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내가 아는 궁녀가 확실하댔거든? 제 정보통에 의하면 올해는 금올령 없는 게 확실하니까 그거 핑계로 중매 서두르다 망신 당하지들 마시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타율이 높은 박물장수 여주댁의 등장. 멋있구만 기래? 저 여자는 누구요? 멋있긴 개뿔. 근데 여주댁이 없다 하면은 금올령 없는 거 아이가? 그니까 여주댁은 틀리는 법이 없지. 여주댁? 저 아지미가 북천 4대부만 상대 안 나는 완판요? 중매의 신 맞디요? 신은 무슨... 자상한 왕권 약화를 위해 철벽 수비로 세자의 혼사를 막으며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었고 지금 처녀 귀신 괴담 때문에 세자의 가래를 미루자는 것이오. 전하, 현재 한성부의 원녀와 광부의 수가 가히 역대 최고입니다. 이번엔 그 핑계가 처녀 귀신이었고 뭐라?
도성 내에 퍼진 처녀 귀신 괴담 역시 그 한이 나라의 길을 손상시킬까 염려되옵니다. 요즘 때 아닌 가뭄 역시 가뭄이 뭐 그러니까 가뭄이 다 원녀들의 한 때문이다 뭐 그 말이요? 그것이 하늘의 돈은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기에. 그러니까 요점이 뭐요 평판? 그저 반대를 위한 억가일 뿐. 이들도 딱히 더 이상 혼례를 막을 제대로 된 논리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남녀가 그러면 나라의 기운이 뭐라는 거야? 전하, 선왕들이 만원을 억제하였던 까닭은 홍기를 놓친 젊은이들을 방치하면 음과 양의 조화가 깨져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가뭄 역시 만원의 영향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좌상의 말은 맞으나 도성한 원녀 광부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은 세자의 혼인에 대해 논의 중 아니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도성안에 혼인 못해 죽은 처자의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지금 아직 어린 세자자와의 간택을 위해 금혼령까지 내리게 되면 도성안의 여인들은 혼인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거야 잠깐. 금혼령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나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아우 징하다 정말. 한 명이라도 더 혼인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나라에서 혼인을 금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십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촉보이지에 혼례 막기 아카펠라가 울려 퍼졌고 좌상의 뜻대로 판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임금의 속은 썩어 들어갔죠. 그런데 중전마마의 말씀이 실로 묘책인 듯합니다. 아이고 자네까지 왜 이러나? 경운제 의비는 좌상과 같은 동로파의 핵심 인물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이 좌상이 세자의 혼인을 막았던 그 원녀의 명분도 경운제 의빈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좌상이 올린 입춘 특사의 의빈의 형인 신명우가 들어있었구만. 이런 고의한 놈을 가서 당겨. 그러기에 더더욱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경운제 의빈이 중전마마의 말씀처럼 세자 저하를 혼인시킬 명분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를 그르치더라도 그 책임을 수장인 좌상에게 물으면 동로파의 입지를 확실히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면 세자 혼인시키고 실패하면 좌상 그냥 한 오퍼컷 한 대 날리는 거죠. 묘책이었죠. 한편 결혼 못한 원녀 광부가 가득한 이 조선에 돈을 쓸어 담는 중매쟁이가 있었는데 제가 중매를 선상은 금실이 좋고 자녀가 잘생기는 탓에 빨가진 댁에서 저를 좀 더 많이 찾습니다. 제 눈엔 보여요. 서로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중매쟁이 정순덕, 활동명 여주댁은 뛰어난 변장술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고 단순히 결혼만 시키는 것이 아닌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는 걸로 유명했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혼사는 오히려 깨버리기도 했는데 성균관 대사성과 사돈이니 돈도 없으면서 고려적 집안 좋다고 잘난 척하는 여편네들 기 좀 죽일 수 있겠어. 기분이다. 가져온 도화부는 모두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따님은 건너오라 일렀으니 곧 올 것이네. 순덕의 이 신묘한 능력은 어서 오너라. 미신적인 힘이 아니라 냉철한 객관함과 추리력에서 시작되는데 이를 어째? 하나이는 아들 출세시킬 연줄 만들겠다고 딸 자식 재물 깔아서 가문 좋은 집에 시집 보내려는데 이댁 아가씨는 방앗간에서 몰래 연애를 하고 있네. 그래서 혼인을 앞둔 아가씨 얼굴이 죽성이군. 어머니가 골라준 저 촌스러운 댕기를 하고 다닐 소심한 성품이면 혼인 못한다고 반항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다 해놓은 혼사에 자네는 구색만 맞추는 거지만 잘 부탁하네. 제가 구색만 맞출 순 없을 것 같네요. 그래. 송진사댁 여식의 사주단자는 가지고 왔는가? 그 전에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을 뵐 수 있을까요? 자네가 사람 태를 보고 궁합을 맞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만 이번 혼사는 이미 집안끼리 합의가 됐고 자네는 7회에 불과하니 그 과정은 생략해도 될 것 같네. 알지. 졸부인 송진사댁 재물 보고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거. 하지만 난 그렇게 집안만 맞추는 중매는 안 선다고. 안채에 들어오기 전 출타하시는 바깥 어른을 보고 놀랐습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 심성이 보이더군요.
그런 심성으로 어찌 대사선까지 오르셨나 했는데 바깥 어른께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마님의 강철, 현명한 심성의 내조 덕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말거라. 남자 마음이 어찌나 종이장 같은지 내 고충을 이리 단박에 알다니.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통찰력과 추리력을 기반으로 말빨까지 더해지니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척하면 척, 누구랑 어울리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맞출 수 있었죠. 외모 훌륭하고 19살에 성균관에 입학할 정도면 머리 좋고 한양 최고 신랑감은 확실한데 이 혼사 접죠? 접다니! 내 이 혼사를 위해 간 돈이 얼만데! 마님, 대사성댁 도련님은 전형적인 모상소년입니다. 심하든가. 엄청요. 따님 그 집에 시집 보내면 친정재물을 퍼가면 퍼갔지 이 댁 아드님 출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확신하는 건 모친에게 끌려다니는 남녀가 만나면 불행하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 집 도련님과 혼인하게 되면 따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안 돼. 그런 허풍을 마님들이 믿는다고요? 내 추리가 거의 무당 수준인데 어떻게 압니다? 한편 마실을 나온 정호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데 꽁냥대는 남녀를 보자 너무 배가 아파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왜 또 가슴이 아프십니까? 안 보면 괜찮으니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이 원인 모를 흉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저작거리를 파헤치며 각종 의료 서적을 조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때 드디어 순덕과 마주치게 됩니다. 인상 깊은 꽃이 느시는 여인을 피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남주와 여주의 조선 탱고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적당히 비켜서 돌아가려는데 앞도 안 보고 과속하는 짐꾼. 네, 치일 뻔한 걸 구해줍니다. 그렇게 망부석이 돼버렸던 남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이 여인이 지금 날 보호한 것인가? 괴짝에 부딪힐 뻔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떠나는 여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이 묘한 만남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이번엔 어떤 책을 구해드릴까요? 이번엔 책이 아니고 금잠고독.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구해준 의서 세이 득효방에 나온 독약이네. 아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게. 금잠고독. 아니 고독 이거 그 무협지에 나오는 엄청 독한 그 최악의 독 아니에요? 그렇게 서점 주인이 독을 알아보러 간 사이 팔에 걸리는 책의 이름은 마님의 사생활? 정우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니와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책에 글쓰니 바로 꽃사슴. 필명 참 수준 낮고 미숙하군.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던 마님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마님의 얇은 모시적삼을 뚫고 들어온 꽃향기는 온몸을 휘감고 마님을 와락 안는데 마당에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퍼지고 약속이라도 한 듯 잦아들었다. 8년간의 독수 공방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정우를 자극적인 책 속의 세계로 데려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하필 책 속의 주인공의 얼굴이 아까 마주친 순덕의 얼굴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에겐 이미 짝이 있다는 설정이었고 서방님? 에그머니나 망치케라. 당사자가 되고 싶지만 상상 속에서 관음만 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방에 왜 데려가는 거죠? 마당에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퍼지고
그렇게 책의 내용에 더 깊게 빠져들수록 다른 게 더 깊게 더 궁금해지게 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게 되는데 뭘 이런 걸 보고 계십니까? 그 책은 무엇인가? 여인들이나 보는 조잡한 미혼금 소설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미혼금 소설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허, 무슨? 이야기 속 선비의 복색으로 보아 정 오픈 관리인 듯한데 나란 일은 소홀히 하고 망측하게 아침부터 안채를 찾고 있다. 이는 이 소설의 저자가 사대부를 조롱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 관하에 고발하고 그 죄를 물어야겠다. 나으리, 이건 그럴 가치도 없는 책입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는 뒷내용까지 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책을 두고 실랑이 하던 그때 백년 선생처럼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인 양 추궁하십니까? 아니 부끄러워서 괜히 변명하고 시비 걸던 찰나에 더 민망한 상황 그 여인에게 걸려버립니다. 또한 그림만 보고 어찌 아침이라 단정하십니까? 그 책 그림 속에 견우화가 활짝 피어있는 걸로 보아 사시전임이 틀림없다. 맥꽃을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어허, 견우화와 맥꽃은 이파리가 극명하게 달라 잘못 보기가 더 힘들다. 놀라운 눈썰미. 공연히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미혼금 소설은 원래 과장이 심한 법입니다. 그러니 그림도 과장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근원이 있는 법. 내 그것을 알아 저자의 진위를 파악해야겠다. 이런 십장생 진상. 지금 뭐라 했느냐? 나리가 심각하게 진중하시다고요. 너는 어느 객주 소속 박물 장수냐? 이름과 나이를 대거라. 지어낸 이야기의 근원과 의미를 찾는 무모함으로 보아 지체 높은 양반님이 틀림없어 보이시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역으로 정우를 압박하는 여주댁. 왜 다가오느냐? 어찌 유부녀 장사치에게 지분거리십니까? 지분? 가랑치도 않는 오해를 하는구나. 내 누군지 알고?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의 저자와 하등 관계없는 소인의 신상을 따려 하시니 반했나? 오해할 수밖에요. 예법부가 절차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유부녀에게 반했냐는 소리를 하다니. 어머, 진실의 딱국질? 오해 아닌가 봐? 지켜라. 아니. 연애 한 번 안 해본 새님이 어디서 나리기로. 귀엽네. 저거는 순덕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아니, 오해다. 잠시만. 그런데 또 가슴이 아프십니까? 순덕만 만나면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어서 집으로 가자. 안정을 취해야겠다. 예. 한편 일을 마친 순덕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데 아이씨 늦었다. 바로 순덕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저녁 시간. 다시 급하게 변신을 하고 이번엔 양반집 마님으로 변신을 하죠. 여기 확인해보게. 다음부터 이렇게 급한 건 미리 주게나. 저도 미리 주고 싶죠. 맡기는 마님이 워낙 분주하셔서. 저기 오시네. 어른이 알아서 했으려고. 난 바빠서 이만. 짐을 찾은 순덕은 누군가에 쫓기듯 급하게 나가고 어느 댁 부인인가? 순덕의 정체는 사실 좌이정댁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박물장수 생활을 했던 것. 어떡하지? 운 좋은가 근처에서 작은 마님을 봤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가 나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시어머니. 춘삼아버님 잘못 봤겠지. 종이 별채에서 바느질만 하는 언니가 금전가 여행 끝나. 아씨, 저도 잘못 봤겠지 싶었는데요. 오늘 종일 부엌엔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어서 기척을 하거라. 작은 마님 많이 보셨어요. 설마. 아유, 춘삼아버 말이 진짠가? 왜 대답이 없으시지? 작은 마님! 결국 방 안까지 들어서는데 언니 곧불기가 있다더니 아파서 잠들었나 봐요. 어머니 그냥 가요. 아유, 우리 아씨가 이렇게 순진해요. 딱 봐도 입을 뭉쳐놓은 거잖아요.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한 상태. 입을 걷어보게. 예, 마님. 일촉즉발의 상황. 입을 수기 없는 게 걸리면 곤장각입니다. 어머님? 왜 있지? 자네 내게 하는 소린가?
아니, 왜 이불 더미처럼 가만히 누워 계신 겁니까? 다행히 믿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곧불에 심하게 들었는데도 투혼을 발휘해 아버님 옷과 근석이 옷을 만들다 그만 혼자래서 아픈 사람이 만들었다기엔 너무나 고퀄리티의 옷. 아까 그 찾은 게 돈 주고 산 거구만.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아침 문안 오지 말고 푹 쉬거라. 다행히 이번 일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죠. 잠시 후 뒷뜰에 헐레벌떡 벗어놓은 여주댁 옷을 챙기러 갔는데 오늘 긴박했어. 날쌔게 잘했다. 그 순간 춘삼아범이 운전과에서 새언니 본 거 맞네. 다행히 신우이는 같은 편인 듯 보였는데 언니는 가슴 조여가며 천한 중매쟁이를 왜 하는 거예요? 설레서? 과부인 나는 이제 평생 설렐 일 없잖아요. 설레서도 안 되고. 사실 순덕은 남편이 일찍 죽은 청상 과부였고 근데 잘 어울리는 남녀를 맺어주면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 설레고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돈 벌 수 있잖아요. 돈만 주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해도 안 되는 바느질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돈 벌어서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너무 일찍 타고나버린 순덕. 괜히 돕는 척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하여간 신우이가 순덕을 몰래 찾아온 이유는 아가씨 혼담을 깨달라고요? 참판집 아들이라는데 내가 딱 싫어하는 형이야. 기생집만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만발이긴 하지.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아가씨 혼담을 깨요. 나는 모르지만 중매의 신인 여주댁은 알겠지? 안 도와주면 새언니가 중매 서고 다니는 거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나 이래봬도 신우이예요. 잘못 걸렸습니다. 진짜 무섭네. 같은 시각 정우는 아침에 본 불결한 서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쓰는데 마님의 사생활 같은 양반을 조롱하는 난잡한 잡소가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한성부는 단속도 안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참. 그런데 잊으려 하면 할수록 방자한 판매책인 박물장수 역시 반했나? 오해할 수밖에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상소를 써보려 하는데 이를 좌시한 한성부의 직무 태만을 고발합니다. 방자한 판매책인 반했나? 판매책인 박물장수 역시 박물장수를 생각할 때마다 혈류가 빨라진다. 결국 정우는 마음을 다잡고 또 상소를 쓰면서 밤을 새셨어요? 밤을 새우게 되죠. 색다른 흉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색다른 흉통의 원인을 의원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수두레수로 인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수두레수? 내 난생 처음 듣는 병명인데. 수두레수는 근심수, 마마두, 올레, 머리수. 이거 스트레스 맞구만. 복잡한 현 시대에 신념과 실제로 겪은 일이 불일치하면 마음의 근심이 이 신체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신중 질병으로 그 더러운 승질머리 때문에 참. 흉통, 두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바로 원인을 파악하죠. 인지 부조화로 인한 시민성 질환이구만. 그렇다면 내 치료 방법 알 것 같다. 당장 객주로 가자. 그 시각 스트레스의 원인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은 몰래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덕이 읽고 있는 소설의 작가가 바로 누가 봐도 남장을 하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이었죠. 별론가? 이 편은 더 재밌어. 화로는 진짜 천재 아니에요? 마님이 일금부에서 탈출하는 부분이 여주댁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요. 책방 주인의 비상 신호. 여주댁을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내 그 박물장수에게 전할 말이 있다. 타인을 통해 전달하면 내 뜻이 또 왜곡될 수도 있다. 반드시 그 박물장수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하네. 똑똑한 순덕은 정우가 이곳에 온 목적을 금세 파악하고
화롱님의 마님의 사생활 1편 뒷부분이 궁금해서일 테니 저 책만 넘겨주면 해결될 거예요. 바로 책이 이곳에 온 목적이라 생각해서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런 자리 좀 비켜주시게. 둘이서만 대화를 한다는 정우. 두 사람을 내쫓고 나서야 숨겼던 본심을 꺼내죠. 말씀하시죠. 저도 마침 나리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반했다. 아니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 뜬금포 고백으로 인해 대박. 현장 분위기는 미쳤다. 고백한 거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뭐라고 했지? 저에게 반하셨다고. 내 병중이라 말이 헛나왔다. 잊어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에게 반하지 않았다. 아직 1, 2회라 고백을 처리합니다. 아, 그런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는지요? 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너한테 반했다 억측을 하지 않았느냐? 굳이 그 말을 정정하시려고 절 찾으신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푸는 것은 나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걔 진상인 줄 알았더니 상 또라이네. 더는 엮이면 큰일 나겠다. 지금 필요한 건 낮은 자세, 빠른 사과. 그날은 제가 일이 급해 착각했나 봅니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나리께서는 저에게 반하지 않으신 걸로 제 기억을 정정하겠습니다. 위기감지 능력 특급인 순덕은 알겠다. 똥은 피해 야상책이라 생각하고 사죄의 의미로 앞으로 나리 눈에 띄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도망가죠.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정우. 인지간의 불일치가 해결됐는데 아플 리가 없다.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앞을 군관들이 막아섭니다. 대역 죄인이 여기 있다. 호박하라. 아니 죽은 공주의 남편에서 갑자기 대역 죄인? 무엄하다. 내가 누군지 알면 지금 자네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텐. 나에게 이러는 동안 자네가 쫓는 죄인은 이미 심리 밖을 도망쳤을 터. 자네의 죄는 잘 자요. 눈을 뜬 곳은 진짜 감옥이었고 내가 누군지 알면서 이리 하는 것은 왕씨를 능멸하는 것이며 왕씨를 능멸하는 것이 누군데? 또 누구를? 누가 감히 왕의 목소리를 성대모사나 싶었지만 아니 진짜 임금이었죠. 전하. 왕씨를 능멸하고 과인을 기만한 죄를 물어 내가 잡아오라 명했다. 이어서 신하들이 가져온 건 8년간 쓴 상소문. 조선 건국 이래 부마의 재혼이 허락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리 상소를 올리는 것이 왕실 능멸이 아니면 무엇이야? 그것은 정당한 상소로. 신정우, 내 딸과 혼인을 했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아녀자들도 지키는 정조가 뭐 힘들다고 이리 상소를 올려대는지. 대감대오나, 최근 상소는 부마의 재혼을 허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권장하는 친형례의 관점에서 공주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인데 혹 같은 내용이라 지레짐작하시고 읽지도 않으신 것입니까? 응? 정답입니다. 상소를 읽지도 않고 옥에 가둬버린 걸 들킨 임금. 내가 미처 몰랐는데 너 매를 보는 형이구나. 그렇게 임금한테 감히 개긴 정우는 가져오너라. 이거 혼례대첩 1회 만에 사약을 받게 되죠. 최단 시간에 퇴장하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입이 멈추지 않는 정우. 이는 형법에 맞지 않으니 추후에 정당한 추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 시간을 끌어보겠다. 그리하면 또 너의 그 간악한 잔머리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빠져나가겠지. 원녀와 광부를 이용해 세자의 혼인을 막은 것처럼 말이다. 그걸 어떻게... 역시 세자의 혼인을 막은 명분을 좌상에게 제공한 자가 너였구나. 어서 이 대역죄인에게 사약을 집행하라. 세자의 혼인을 막은 빌드를 세운 것을 시토해버린 정우는 강제 집행에 처해집니다. 그때 오만상을 쓰며 죽기 싫어하는 정우에게 딜을 거는 임금. 세자의 혼인을 막아서 죽게 됐으니 세자 저하를 혼인시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로 세자의 혼인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이었죠. 도성왕 원녀를 핑계삼아 세자 저하의 혼인을 막았으니 그 원녀를 없애면 일이 해결될 듯합니다.
선왕께서도 해결을 못한 원녀 광부 문제를 내가 2달 안에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선 사람이면 모두 아는 것이니 고질적인 원녀 몇을 표본 삼아 광부들과 급히 혼인시킨 후 이처럼 조정에서는 원녀, 광부 문제에 관심이 있다 공표하시고 세자저와의 혼인을 진행한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전시 행정을 하자는 거 아닌가? 뭘 고개를 끄덕끄덕.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전시 행정은 아니옵니다. 원녀, 광부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니지. 그때 전하! 떠오르는 원녀들이 있습니다. 남산골에 사는 맹상천의 3딸도 현재 모두 원녀입니다. 3명이? 그럼 정우 네가 맹박사의 3딸을 2달 안에 모두 혼인시키도록 하거라. 네? 소신이 어떻게 혼인을 시킵니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네가 올린 이 상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실패하면 왕실을 기만한 죄를 물어 이 사약을 마셔야 할 것이야. 살기 위해서 원녀 3명을 어떻게든 혼인시켜야 하는 조선 혼인 메이커 헬모드가 시작됩니다. 네, 드디어 출사의 길이 열렸다. 상소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당장은 아니나 받아들여진 것이나 진배 없다. 조선에서 누구보다 걸출한 내가 중맨들 못할 리 없으니까. 자신감이 넘쳐 흐르던 정우는 일단 중매쟁이들을 만나는데 내 스승님의 딸 셋을 5월이 가기 전에 모두 혼인시켜야 해서 이리 다들 모이라 했네. 셋이나? 거의 힘들다고 봐야지 뭐. 거간비는 신세계 2배. 네 돈이냐? 그 정도 해야 돼. 쉽지 않은 미션이었지만 금액을 듣고 군침을 흘리는데 전문가인 우리가 나눠서 중매를 서면 2달이면 받은 것도 아니지. 아만. 근데 어느 때가 가시드리오? 남산골 사는 맹박사 때 따님들이다. 또 맹박사님을 아세요? 하지만 남산골 3자매라 하자 다들 빵 터집니다. 저희 늙은 아씨들 중매는 안 합니다. 중매쟁이가 중매를 안 한다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나으리. 어째서 그러한가? 말도 말라요. 어디나 이 위험한지. 재수가 없으면 쌀뜨물라도 애가 들어선다더니. 세상 어느 반푼이가 신발 한 짝만 훔쳐가냐고. 둘째는 분노 조절 장애 욕쟁이. 의심매는 기회를 틈타 바구니를 뒤져보는데 도둑 맞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 감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렇게 둘째는 누명은 벗게 되지만 안 좋은 이미지와 상처가 남게 됐죠. 그 아가씨는 입만 험한 것이 아니라 손발이 다 험하단 게 깜짝이야. 첫째는 얼굴이 완전히 곱던데 왜 못 가시오? 그 얼굴 믿고 고르다 못 가지 뭐. 첫째는 얼굴은 예쁘지만 초옥 아가씨 귀신이 씌었대. 그래요? 진짜로? 그 야한 소문의 주인공이 그대 첫째 딸이었는가만? 매일 밤 속적삼으로 목욕쇼를 하는 첫째는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아니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귀신이랑 친구 모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광경이 다른 사람 눈에 혼자 노는 걸로 보였죠. 그래서 밤마다 내과에서 아무 남자나 덮친대. 그럼 그댁 셋째 딸은요? 거기도 뭐 이상하긴 마찬가지지. 집에서 남장을 하고 나갔다 카대.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예쁘나 조건이 까다롭고 처녀 귀신이 붙어 행실이 난잡하고, 둘째는 바느질이 능하나 성격이 포악하여 막말을 일삼고, 셋째는 성적 취향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판을 조진 3자매. 이 혼사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냐? 그때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주댁이라면 이혼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주댁? 자신이 맡은 중매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여편네거든요. 삭발을 하라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네. 난 그건 못하네.
두 분이 혼인 후에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삭발 같은 작은 불효는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효인 듯 합니다만 그 시각 여주댁은 집안의 반대가 심한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어주기 위해 묘수를 쓰고 있었죠. 바로 양반의 머리를 밀어 아무리 말리셔도 저는 출가할 것입니다. 스님으로 출가를 시켜버리고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만 믿으십시오. 최악보다 차악의 수를 내밀어 수락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전략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아드님의 불심을 잠재우러 훔쳐가 있는데 제가 중신 한번 서볼까요? 그 여주댁이란 장사치가 혹시 눈 밑에 점 있는 자 말인가? 여주댁은 객주에 매일 안 나와요. 급하면 남촌 집으로 가보세요. 빨리 이거 나게 타고. 소리 앞으로 알콩달콩 살살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럼 원래 그 아가씨 상대였던 모상소년 도련님은 어쩔 건데요? 그 잘생긴 도령? 사실 중매 껴려고 모상소년이라고 한 거지 모상소년까지는 아니고 모범도령 정도? 운 좋게도 그 도령과 딱 맞는 아가씨가 내 주변에 있지 뭐야? 그대가 아가씨가 누군데요? 바로 중매를 서달라고 했던 자신의 시누이였죠. 시어머님 될 사람이랑도 잘 맞고 그 도령과는 더 잘 맞을 아가씨. 마님은 잘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혼인할 처녀 총각을 애정어린 눈으로 잘 살펴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애정어린 눈으로 자세히 보아야 추리를 할 수 있거든. 가령 그 모범도령이 집에서부터 유생복을 입고 있다는 건 어머니가 아들이 그 옷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일 거야. 그런 마음을 쓴다는 건 다정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려하는 걸 보고 자란 덕이고 그런 다정한 도령들은 애처가형으로 주도적이고 센 아가씨와 잘 맞거든. 그런 주도적이고 센 아가씨가 바로 맹박사댁 둘째 여식이었죠.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가마꾼을 불렀습니다. 기다렸다 타고 가십시오. 뭐래니?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대를 의심했을 것이오. 도둑이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급하게 굴어 그대가 발목이 다친 것 같으니 집까지 가마를 타고 가십시오. 그대는 도둑 취급할 땐 언제고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 남자 그냥 가면 제가 미안해서. 어딜 자꾸 난리야! 아니 그게 백주에 들러부터 뭐 하는 짓들이냐? 그때 조선 울분남의 등장. 남녀가 유별하거늘 지금 너희의 작태는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어느 집 자지들이냐? 꼰대는 또 뭐야? 꼰대? 그녀의 쿨하고 털털한 모습에 모상도령은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일단 가마에 타서 저 꼰대부터 피하십시오. 편견 없이 자신을 챙겨주는 자상한 모습에 따라오거라. 둘째 여식도 호감을 느끼는 듯 보였죠. 의심하여 미안했습니다. 이건 그린라이트? 몇 끼인지 모르겠는데 암튼 조선 N기 영숙상철 현커의감. 잔뜩 불난 정우 덕에 오히려 한 커플이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꽁냥꽁냥 알콩달콩한 눈빛을 보니 정우의 가슴에 또 아프십니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너희의 잘못의 핵심은 소란이 아니다. 문제는 안녕히 계세요. 몸도 상치 않으시면서. 그 시각 여주댁은 따뜻한 볕을 쬐며 참 따뜻하다. 서서히 잠이 들고 있었는데 CF 찍니? 꿈속에서 잠시나마 사랑을 나눴던 남편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알 리 없는 정호는 여주댁이 있다는 집에 찾아오는데 근데 여자 주인공 댁이라서 여주댁인가? 그 순간 여주댁의 보찜이 흘러내릴 뻔한 것을 잡아주게 되고 이 소란에 몽롱하게 잠에서 깬 여주댁은 정우의 몸을 쓰다듬습니다. 야 안돼, 야 심장 터져 죽어. 때문에 깨셨어요? 잠결의 정우를 자신의 죽은 남편으로 보게 된 것이죠. 뭐지? 꿈인가? 꿈이면 다시 잘래. 나 서방님 보고 싶어. 여주댁의 손길이 싫진 않았는지 정우는 계속 쓰담쓰담을 당해지다 못해 무릎에 폭 기대게 되죠. 출세길 막힌 건 둘째치고 사랑주고 아낌받을 나이에 돌부처가 되어있던 정우에게 진정 필요했던 건 따뜻한 관심이었을지도요. 그런데 이건 뭐지? 결국 여주댁은 정신을 차리고
나리?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너의 보찜이 떨어질까 봐 잡아준 것뿐이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혹시 내가 조는 동안 무슨 짓을 한 무슨 짓을 한 건 내가 아니고 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장사치라지만 남녀가 유별하고 강상의도가 지엄한데 외간 남자 목덜미를 주무르고. 그러는 외간 나리는 왜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도둑갱이 마냥 조용히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도둑갱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중매를 의뢰하러 왔다. 중매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혼기에 찬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 없다. 그럼 뭐 본인의 혼사? 나는 이미 혼인을 한 몸이다. 그럼 누구 중매요? 남산골 맹박사댁 세 딸을 한 달 안에 혼인시키려 한다. 지금 난공불난 맹박사댁 아가씨들을 한 명도 아니고 셋 다 혼인시키신다고 하셨습니까? 난공불난이 아니라 락이다. 떨어질 락. 맹박사댁 아가씨들 너무 해보고 싶은 중매긴 한데. 하지만 나는 어사고 이번 원녀 소탕은 어명으로 행하는 것이다. 원녀를 소탕한다는 표현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리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녀 소탕이요? 원녀가 무슨 산적입니까? 소탕하게? 저는 나리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의 중매 의뢰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하지만 여주댁의 도움 없이는 진짜 난공불락의 미션이었는데 나 같은 생각이 아니라 이건 어명이다. 어허, 무례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빼다니건 나만 안 보이는 것이냐? 그 뜀박질 실력으로 날 잡겠다고? 여주댁마저 등을 돌렸으니 사약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이 반가의 자녀들이 문제죠. 아니, 도통 말을 안 들어요. 다음 방법으로 한성부에 찾아온 정우. 세상에서 지들이 제일 잘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세대 아닙니까? 묻는 말에나 답하십시오. 원녀, 광부 문제가 한성부 소관이지요. 그렇긴 하지. 이 험한 세상을 여인의 몸으로 어찌 살라고 방치하시는 겁니까? 진짜 뭘 모르시네. 한양은 행정과 소비의 도시 아닙니까? 아녀자라도 뭐 바느질이나 요리 뭐든 전문적으로 잘하면 혼인을 못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출사를 해봤어야 세상 물정을 알지.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그 늙은 아씨들 생활고를 걱정하는 거라면 그 댁 사정부터 좀 알아보십시오. 아픈 모친이 그 비싼 백초방에서 매일 치료를 받는 걸 보면 그 댁 녀식들은 형편이 아니라 형판이 나빠 혼인을 못하는 것이니. 다소 비아냥이 섞여 있긴 해도 올바른 처방이었고. 아니 왜 갑자기 스승님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부 명단에서 짝을 한번 찾아보시든가. 보시다시피 나는 나란 일 하느라 바빠서 이만. 아주 약이 오르고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광부명단이라는 아이템을 얻습니다. 이번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맹박사댁 조씨 부인이 있다는 의원으로 찾아가는데 자식 혼사는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법이니 원녀들의 모친에게 적당한 광부와 혼인을 맺겠다 통보하면 일이 해결될 듯하다. 그때 나타난 여인. 남산골 맹박사댁 조씨 부인이십니까? 제가 어딜 봐서 부인 같은가요? 아니 나는 조씨 부인을 뵙길 청하요. 그런데 갑자기 차분해지는 그녀. 그분의 장녀 맹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안에서 침을 맞고 계십니다. 기력이 약하여 외부인을 만나는 것이 무리라 저에게 무슨 일인지 듣고 오라셨습니다. 나는 아가씨들을 혼인시키라는 어명을 받고 온 어사요. 하여 좋은 집안 자제들과 혼인을 시키려는 말을 모친께 전하러 왔습니다. 정우는 의기양양하며 이 계획이 먹힐 거라 생각했지만 여자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정우. 어명으로 혼인시켜준다니 감동했군. 얼마나 혼인하고 싶었겠어. 그 철진한 광부 명단이 좋은 집 자제라고요? 아녀자치고 제법 한자에 능하시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혼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니 공연한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어허! 반가의 여식이 이리 대놓고 불효를 저지르다니 개탄스럽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연한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거부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소? 어머니께서도 저희의 혼인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언니,
어머니께서 계속 찾으시는데. 그래, 가자. 내 아직 말하는 중이지 않소. 어딜 가시오? 법도와 예를 들먹이며 윽박지르자 나리. 유교의 이념 중 흉보다 앞서는 유일한 것이 효입니다. 귀 벌려 반박 들어간다. 제 말을 믿지 않는 외간 남정네의 말을 듣고자 어찌 병든 어머니의 부름에 지체하겠습니까? 도리가 아니지요. 지금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오? 법률에 이르길 여자 나이 24세가 넘도록 혼인을 안 할 때 집안이 곤궁한 이유가 아닌 이상 부모가 처벌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낭자가 그리 중하게 생각하는 효를 행하고 싶으면 내가 정해주는 사람과 혼인을 해야 할 것이오. 정우가 포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자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신경 안 써로 받아칩니다. 기존세 첫째. 막내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는데 방에서 책만 읽던 정우는 멘탈이 제대로 털립니다. 마 이게 실전이다. 뭐 어쩝니까? 뭘 어쩌긴 어째? 그런데 그날 밤 암행 중이던 임금이 정우를 찾아오고 조용히 처리하라 그리 일렀건만 그걸 또 판윤한테 가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소희는 그저 일에 순리했다라. 무슨 말대꾸를. 내가 판윤한테 지시해서 될 일 같았으면 왜 널 시켰겠느냐. 나 임금이야. 아니 거의 뭐 부장님 포스야. 정우의 미션이 실패할 각이 보이자 걱정이 됐죠. 뭐라는 거야. 판윤은 좌상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 아니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패를 닦아면 어쩌자는 것이야. 그 부분은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우매하여 제가 세자저하의 가리를 위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어사라고 떠벌리고 법으로 겁박하면 그래. 그 집 첫째 아이는 어찌 시집 보낼 수 있겠지. 그럼 나머지 두 딸은 걔들 24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준 기한은 2달이야. 그 첫째 아니 실력 좋은 중매쟁이는 반가의 과부도 총각 혼례를 시킨다고 하더라. 일부 종사가 기본인 반가의 여인이 어찌 재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총각이랑. 정우야 임금이야. 킹 오브 조선. 나는 말이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눈을 똑바로 불알. 그냥 물정도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 이거. 너 네 상소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출사를 한다고 치자. 이 험한 정치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나 있겠느냐. 정우야, 정치란 건 말이다. 적게 잃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명심하거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임금의 가르침이었죠. 잠시 후 도승진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꾸림맥을 소개해주는데 여주댁이라고? 골칫덩어리 내 둘째 아들 혼인도 해결한 능력잘세.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지. 내 부탁에 두었으니 내일 객주에서 한번 꼭 만나보게. 바빠서 못하겠다는 여주댁에게 내 특별히 부탁한 것이니 웃돈을 줘서라도 반드시 섭외하게. 이제 여주댁이라면 질릴 정도였지만 특별히 부탁까지 했다니 안 갈 수도 없는 입장. 고기 좀 구워봐 이거. 응? 다음날 여주댁은 야설 작가 화록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화록님, 제가 약속이 있는데 빨리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다음에 들을까요? 중매 좀 서주게. 자네 남산골 늙은 아씨들이라고 들어봤나? 잠깐만 아까 그 막내인가? 들어봤죠? 그 아씨들 중 첫째와 둘째 아가씨 시집 좀 보내주게나. 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틀 사이 늙은 아씨들 중신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다니. 화록님은 왜 이 중매를 의뢰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맹하나 아가씨는 내가 좀 잘 아는 누인데 여주댁에게 안반했다는 그 양반이 찾아와 어명을 수행하는 어사라며 자기가 골라주는 광부 아무나 하고 혼인하라고. 누이는 자기랑 혼인하겠다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지만 언니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지. 언니라. 설마 맞네? 화록님이 늙은 아씨들이에요? 여자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는데 화록님이 늙은 아씨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에게 반하지 않은 나리가 첫째 언니를 아무나 하고 혼인시키겠다고 하니
화롱님께서 언니가 걱정돼서 저에게 중매를 부탁한단 말이죠? 아가씨?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혼인을 하고 싶어서네. 언니들이 시집을 가야 막내인 내가 시집가지 않겠나. 웨이팅 있었구나. 어사가 와서 겁박을 해도 언니들이 꼼짝을 안 하니 너무 답답해요. 자네를 찾아온 걸세. 제발 언니들 시집 좀 보내주게. 그렇게 귀여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럼요. 혼인하셔야죠. 화록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언니들 중신을 서주겠다는 거지? 화롱님까지 세 분 모두 좋은 인연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맙네. 나만 믿어요? 이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두 사람과 달리 어디에 있던 일로 인해 죽을 상이 돼버린 정우. 분명 날 보면 안 한다고 할 텐데. 얼마나 정 떨어지게 굴었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일단 그 중매쟁이가 오면 사과부터 하십시오.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하라면 좀 하십시오. 그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자들은 사과하면 웬만한 일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까지 나한테 잘 모른다고 하다니. 진짜 원칙과 정도를 모르는 것이 누군데? 그때 여주댁이 들어옵니다. 고집을 피우던 정우는 여주댁을 보자 바로 됐다. 당장. 당장 사과부터 하마.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다. 늙은아 씨도 중매 설게요. 처음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정우와 여러가지 상황상 그런 정우와 뜻이 맞은 여주댁이 아니라 순덕. 정우는 과연 세자매를 시집 보내고 그 사이 관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 퀄리티 꽤 높죠? 고군분투 중매 코믹 멜로 혼례 대첩은 KBS2에서 월화밤 9시 45분에 방영합니다. 기한은 2달. 모든 과정을 나리와 함께한다. 제발 내 옆에서 떨어지거라. 따님들 혼인을 시켜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헛걸음하셨네요. 쌍연술사가 뭔지 아십니까? 쌍연술사. 나 쌍연술사인가 봐요. 과거에도 금장고독을 구한 자가 있나 해서. 경운지 의비는 확실한 우리 쪽 사람인데 확실한 사람이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법입니다. 집안을 살펴봐야겠습니다.